저는 75세 내과 의사 이정우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제 부모님 같고 제 형제 자매 같아서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법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실천하시려는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자주 가는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최 여사님과 김 여사님 두 분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가 제 마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김 여사. 박 여사네 말 들었어. 글쎄, 건강 챙긴다고 매일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대.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독이 됐다고 했다나 봐. 김 여사님께서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나도 매일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인데? 어떻게 잘못 먹었다는 거야?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답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올리브유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셨대. 박 여사네는 그걸 모르고 계속 드셨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병을 얻을 뻔한 거지. 저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올리브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경험했기에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5년 안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올리브유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를 오늘 제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올리브유의 진짜 지혜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올리브유에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해서 건강이 나빠진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89세 할머니 한 분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붓고 소화도 안 되며 기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몸속의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혈관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매일같이 음식에 넣어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올리브유를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면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신 할아버지 한 분은 올리브유를 드시기는 했지만 절대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시거나 빵을 찍어 드시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가열될 경우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
심지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튀김이나 부침개, 볶음 요리 등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에 독을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산패되어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올리브유는 맛과 향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유를 싱크대 옆이나 창가에 두고 사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올리브유처럼 흔히 사용되는 식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큰 틀의 정보만 강조될 뿐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 정보에 더 민감하시고 한번 믿으면 그대로 따르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실 때 단순히 몸에 좋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내 몸에 이로울까? 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종류도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적합한 사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올리브유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생각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리브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것은 아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일 겁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를 처음 짜낸 것으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향과 맛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발연점이 낮아 고온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 빵을 찍어 먹는 등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퓨어 올리브유나 라이트 올리브유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된 올리브유를 섞은 것으로 발연점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 높아 가벼운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요리 방식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열하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를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올리브유의 특정 성분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색깔이 짙은 녹색을 띠고 풀향이나 과일향이 은은하게 나며 목 넘김 후에 약간의 매콤한 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산패된 올리브유는 쩐내나 곰팡이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고 색깔도 탁하게 변합니다. 이런 올리브유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싱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처럼 온도가 높고 햇볕이 드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갈색이나 녹색의 불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용량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여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을 수 있지만 상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실온에 두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올바른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리브유를 우리 몸에 이로운 황금 기름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네, 올바른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는 올리브유를 우리 몸에 더욱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능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황금 조합은 바로 올리브유와 마늘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염증 및 항암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지용성 성분들이 올리브유에 잘 녹아들어 우리 몸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염증 완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으깬 마늘 한 쪽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에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심장병 위험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거나 토마토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나 루테인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 역시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할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올리브유 황금 레시피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레시피는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300에서 200으로 낮춘 사례도 있고 15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든 놀라운 경험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 황금 레시피는 바로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숟가락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위가 상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아침에 드시기 힘드시다면 저녁 식사 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드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밤사이 장 운동을 도와 다음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설사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올리브유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처음 섭취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올리브유의 품질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패된 올리브유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가급적 빨리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쩐내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어떤 올리브유보다 소중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우리 식탁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사용법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리브유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에 있습니다. 네,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식습관입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소화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식탁에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올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쉽게 넘어지고 기력이 없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콩,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통곡물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빵이나 면류를 드실 때도 통밀이나 통곡물로 만든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짜고 단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음식을 더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탈수로 이어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습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모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잘 먹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육량은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쉽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며 무엇보다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몸도 금세 지치고 병이 나기 쉽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집에만 계시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외롭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친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함께 웃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도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부정적인 분들은 사소한 병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힘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단순히 올리브유를 잘 먹고 어떤 검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모두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마음 건강과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까지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올리브유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그 효능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값진 건강 비결입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 무리하지 않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저의 건강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는 데 집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제가 평생 쌓아온 작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